일은 고등학교에서 일어났던 기묘한 사건에 대해 들어줬으면 한다는 스레를 세웠습니다. 일에 반해서 차례로 일어나는 불가사의한 사건은 스레 안을 공포로 몰아넣으며 나중에 이 이야기는 투채널 역사에 남는 무서운 이야기로 전승되게 되었던 겁니다. 고등학교 때 반 모두가 악령과 싸웠던 이야기를 들어줘. 일은 고등학교 때 반 모두가 악령과 싸웠다는 너무나 거짓말 같은 이야기로 낚시라고 생각해도 상관없다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목엔 싸웠다고 올려놨지만 실제로는 거의 일방적으로 당한 이야기라는 것. 기대돼! 빨랑! 얼렁얼렁 올려! 악령이라는 파워풀한 제목에 3학년짜리 초딩만도 못한 단어에 익숙했던 스레 주민들은 달겨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주민이 일에 스펙부터 올리라는 글을 올립니다. 일은 그 주민의 요구대로 스펙을 소개해 나갑니다. 자기는 코러쥬, 여기선 쿄로충이라고 하죠. 거기에 키가 작은 고2라는 것. 쿄로충이란 한마디로 말하자면 무리해서 밝은 척하며 인기 그룹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 즉 사실은 내성적인데 외향적인 척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은 대개 이러셨을 거라 보충 설명은 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만 덧붙이자면 큐로충이란 항상 힐끗대며 주변 신경을 쓰는 사람, 그런 뜻도 있다네요. 큐로큐로가 힐끔힐끔 두리번 이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관악부에 소속되어 있으며 반에서는 상당히 평범한 존재라고 합니다. 또한 반에서 왕따를 하거나 하진 않았지만 주변에서 깔보는 느낌은 있었답니다. 계속해서 일은 당시 사이가 좋았던 호소기와 마츠자카라는 둘에 대해서도 소개해 나갑니다. 호소기는 중학교 때부터 친구로 일과 마찬가지로 관악부였습니다. 마른 체형이지만 키는 크다는 것. 한편 마츠자카는 고등학교에서 만난 친구입니다. 과학부 부장으로 얼굴은 존못인데 그것 말고 다른 건 왠지 전부 스펙이 높다는 것. 그리고 일은 고등학교 반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일이 다니던 고등학교는 시골에 있고 학력은 높지도 낮지도 않은 보통의 학교라는 것. 36명이 한 반으로 여름방학 전에는 학원제로 일치단결하는 등 사이들이 좋은 반이었습니다. 그러나 방학이 끝나고 한 주 정도가 지났을 무렵 반장이 무단결석을 했습니다. 그 일이 사건의 발단이 되는 거죠. 무단결석한 반장은 남자 배구부 부주장이었습니다. 인망도 있고 성실한 녀석이라 무단결석을 할 놈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죠. 거기서 반 아이들은 등교 중 교통사고를 당한 거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런 근심 섞인 목소리가 나오던 중 그놈 혹시 저주 걸린 거 아냐 라며 리아주우 그룹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리아주우란 흔히 말하는 리얼충으로 설명하자면 구독자님들과는 완전 반대의 성향을 가진 리얼의 생활에 충실한 인싸를 뜻한다고 보겠습니다. 사실은 사실이니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길. 리얼충의 말로는 전날 밤에 몇이 모여 고쿠리상 비슷한 의식을 했다는데요. 반장은 그 멤버 중 하나였던 겁니다. 그리고 녀석은 의식이 끝나고 나서 기분이 안 좋다며 돌아갔다는 거죠. 이건 빼박 홀린 거임 이라며 재미있다는 듯 말합니다. 그런 리얼충의 이야기를 언저리에서 들은 일과 호소기, 마츠자카는 그런 의식이란 게 제대로 되면 위험하지 않냐, 불안해하다, 그런 흐름 속에서 투채널의 오컬트 게시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 뒤 점심시간이 되어 담임쌤이 반장집에 전화했는데 평소대로 등교했다고 부모님이 말했던 겁니다. 이래서 반 전체가 오컬트 이야기로 들끓었습니다만 결국은 성실한 반장이라도 뭔가 이유가 있어 땡땡이 친 건 아닐까라는 의견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아무런 일도 없이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 되어 웃을 수 없는 사태까지 발전하고 맙니다. 일은
반장이 무단결석한 것을 완전히 까먹고 등교했는데 반 분위기가 평소와는 다른 것을 깨달았습니다. 애들 중에는 흐느끼는 여자애도 있어서 이상한 생각이 든 일은 마치 작가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눈이 부은 마치 작가는 반장이 어제 죽었어 라고 대답했던 겁니다. 여기서 일은 반장이 무단결석했던 일을 떠올리고 에? 저주? 라는 단어가 머리에 맴돌았답니다만 그런 불경스러운 말을 입에 담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일은 왜 죽었대? 사고로?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마치 작가도 자세히는 모른다는 것. 일은 생각보다 냉정하게 슬픔보다는 의문으로 머릿속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 후 긴급 전교 조회가 열리고 반장이 죽었다는 사실이 전해졌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몇 명 살아남았을까? 그리고 지금까지 조용히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남의 불행에는 눈깔이 돌아가는 스레 주민들은 의외의 전개에 물고 늘어집니다. 또한 정상적인 스레 주민은 심령 스팟이나 고쿠리상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리고 반은 하루 종일 어둡고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고 하는 일. 수업 중 선생님이 울음이 터져 수업을 진행할 수 없었던 일도 있었다네요. 그리고 종례 시간이 되어 담임쌤이 들어와 반장의 시신을 보고 왔다는 사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인을 거론하지 않는 쌤을 참지 못했던 건지 반 아이 중 하나가 왜 죽었냐고요? 울면서 소리치자 다른 아이들도 따라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니까 담임쌤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극단적 선택이다. 유서도 발견됐어. 그런 쌤의 말에 모두가 충격으로 입을 닫고 맙니다. 그리고 담임쌤은 눈물로 말이 막혀 조심해서 돌아가라라는 말만 남기고 종례는 끝이 났습니다. 그런 사건도 있어 그날은 부활동도 쉬게 됐고 누구도 아무 말 없이 바로 귀가했다는 일. 집에 돌아갔더니 엄마는 반장 일을 알고 있었고 힘들었지 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일은 자기도 모르게 울음이 터지고 말았죠. 다음날도 반은 무거운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조회 시간에 쌤은 오늘 반장 장례식이 있다. 참여하고 싶은 녀석은 손 들어라 했습니다. 그러자 반 모두가 손을 들었고 선생님들의 차에 나눠 타고 장례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일은 장례식에서 눈물이 멈추질 않았던 겁니다만 반장에게 작별을 구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는 것. 그 후 평소대로 수업을 받고 반 아이들도 억지로 밝은 척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에 다시 새로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음날 일이 등교하는데 어느 다리가 교통 통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차와 구급차도 와 있었고 구경꾼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었던 일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 봤더니 고등학생이 다리에서 떨어진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설마 생각한 일은 현장 가까운 곳까지 가서 봤는데 자전거 2대가 넘어져 있었습니다. 그 자전거에는 고등학교 지정 스티커가 붙어 있고 자기 스티커와 같은 색깔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본 일은 핏기가 가시는 느낌이었다네요. 아까 소개했던 세 친구는 모두 살아남아줘. 여기서 평소엔 재미만을 줬던 스레 주민들도 일과 그 친구들을 걱정합니다. 무서워진 일은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만 학교에 도착하니 이 이야기는 이미 학교에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다리에서 떨어졌는지까지는 모릅니다. 만약 사이좋은 친구라면 어떡하나 생각. 일이 교실을 둘러보니 호석이와 마치 작가의 모습이 거기에 있어 일은 일단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거기서 호석이에게 사건에 대해 물어보는 일. 그렇지만 호석이는 몸이 안 좋은 듯 애매한 대답만 합니다. 그리고 조회가 시작되었는데요. 아직 오지 않은 야구부 애들 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 아이들은 야구부인 그 둘이 다리에서 떨어진 건 아닌가 깨달았던 거죠. 여기서 통찰력이 좋은 명탐정 방구석 코난 주민들이
호석이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호석이는 고쿠리상을 했던 건가? 호석이가 키를 쥐고 있어. 명추리. 그리고 4교시 수업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담임쌤이 교실로 들어와 반 아이 둘이 다리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자 답답한 분위기를 찢듯 의식 이야기를 꺼냈던 그 리얼충이 저주야! 하고 소리칩니다. 리얼충의 말로는 반장과 야구부 둘이 저주의식을 행했다나요. 저주 같은 건 없다고 부정하는 담임쌤에게 의식은 잘 치러졌다고 대답하는 리얼충. 그러자 반 여자애들이 불길한 소리 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호석이가 저주야! 소리치며 벌떡 일어납니다. 그런 호석이의 말에 반은 순간 조용해집니다. 그러더니 호석이는 야구부 둘이 다리에서 떨어지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자애 하나가 그건 단순한 사고잖아 했더니 호석이는 둘이 떨어진 곳에 달려가서 다리 밑을 봤더니 여자가 있었어 라는 거죠. 호석이의 말이 잘 이해가지 않던 여자애는 아? 여자가 강 속에 있었다는 거야? 헤 그런 거 잘도 보이나 보네? 하고 되받았습니다. 거기서 호석이는 아니야 강물 속이 아니고 떠 있었어. 다리 바로 아래에 여자 귀신이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 말에 반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일은 호석이의 말이 이해가 안 가 멍한 상태입니다. 그러자 담임쌤은 화를 내면서 그날은 모두 돌아가 집에 있으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일이 집으로 돌아가자 엄마는 놀랐습니다만 사정 설명을 했더니 오늘은 집에서 천천히 쉬어라 고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 겉모습은 어린이, 두뇌는 어른이라는 대사와는 정반대로 겉모습은 어른, 두뇌는 애새끼인 슬의 주민이 창작이라고 결정짓고 야지를 놉니다. 여기서 야지란 일본말로 우리도 자주 쓰는데요. 놀리다, 야유하다라는 뜻이니까 바른말을 사용합시다. 그리고 그런 머저리 슬의놈에 대해 일은 창작이라 생각하고 들어달라며 가볍게 받아친 뒤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일은 그 후 호석이에게 전화해 호석이가 야구부 둘의 뒤를 달리고 있었고 그러다가 하나가 넘어져 다리에서 떨어질 것 같이 돼 다른 하나가 구하려다가 둘 모두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 그래서 호석이가 다리 아래를 내려다봤더니 여자가 공중에 떠 있었고 무서워진 호석이는 그대로 도망치고 말았다는 것을 일에게 전했습니다. 친구이지만 호석이의 말을 믿을 수 없는 일. 이때 일은 호석이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했다는군요. 그래서 일은 호석이에게 화가 나 전화를 끊습니다. 계속해서 일은 마츠 작가에게 전화합니다. 마츠 작가에게 사건과 저주의 관계성에 대해 묻자 우연히 겹친 걸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호석이가 봤다는 귀신은 환각이었을 거라고 합니다. 냉정한 마츠 작가의 이야기를 듣고 호석이에게 차갑게 대한 것이 미안해진 일. 그 후 그날 저녁 뉴스에 사건이 나와 원인 조사 중이라고 했던 기억이 난다는 일. 다음날 평소처럼 등교한 일들. 교실에선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고 우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날은 하루 종일 자습. 반 아이들이 번호 순으로 교장실로 불려가기도 했습니다. 자습 중에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다음 차례를 알려주는 쌤과 나가는 아이의 소리가 교실 안에 울립니다. 그리고 일의 차례가 왔죠. 일이 교장실에 들어가니 담임쌤과 교장, 교감, 그리고 모르는 아저씨 둘이 있었습니다. 아저씨 중 하나는 시장이고 다른 한 명은 유명한 의사라는 것. 그리고 일은 교장에게 지금까지의 사건과 호석이의 이야기, 또한 마츠 작가가 말했던 것처럼 호석이는 환각을 본 건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각 이야기는 마츠 작가 말을 그대로 옮긴 거였습니다만 일의 이야기에 동의하는 시장과 의사, 그리고 의사는 반 아이들이 계속 죽고 있으니 모두의 정신이 피폐해져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우연히 겹쳐 고쿠리상을 믿게 된 것이지만 저주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의사는 단언합니다. 일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안심했습니다.
또한 시장이 내년 수험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이 사건이 커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일에게 전합니다. 그렇게 반 아이들 모두가 갔다 온 뒤 교실 분위기도 조금은 밝아졌다네요. 반 친구들도 의사와 시장의 이야기를 듣고 안심했을 거라고 추측하는 일. 하지만 호소기만은 여전히 어두운 얼굴입니다. 마츠 작가는 환각을 받는데 부정당했으니 낙담한 건 아닐까 생각. 일에게 우리가 호소기를 지켜야 한다는 남자다운 면모를 보이는 마츠 작가. 이 말에 얼굴 빼고는 완벽하다고 다시금 생각했다는 일. 그러면서 마츠 작가는 집에 가기 전에 셋이 같이 이야기 좀 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요 며칠 동안 낙담해서 셋이 말도 안 했던 터라 대화 좀 나누고 돌아가기로 합니다. 수업이 끝나고 일 일행은 마츠 작가가 가져온 핫피탄을 먹으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핫피탄이란 해피턴이라고 하는 일본 쌀과자인데요. 맛있다는데 먹어볼 기회는 없었네요. 드신 분 있으면 맛 좀 알려주세요. 그렇지만 일들은 부활동이나 애니 이야기 등 의식적으로 밝은 화제를 골랐는데 호소기는 틀림없이 봤다고 환각이 아니라며 사건 이야기를 다시 들춰냅니다. 다만 호소기가 너무도 열심히 사건에 대해 말해서 일과 마츠 작가는 심각하게 이야기를 듣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일은 위화감을 느낍니다. 교실에는 셋밖에 없었습니다만 너무 조용한 겁니다. 그래서 교실을 둘러보니 어느새인지 교실 한가운데에 모르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일은 갑작스러운 일에 충격을 받아 말이 안 나오죠. 마츠 작가와 호소기도 여자를 알아차리고 경직됐습니다. 자세히 보니 여자는 하얀 옷에 검은 치마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눈이 이상하게 떨어져 있고 팔이 엄청나게 길었다며 무표정하게 일과 친구들을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핫피탄을 받치면 좋아하고 먹음. 핫피탄은 다 좋아하니까. 핫피탄 맛있지. 여기서 수수께끼 여자의 출연에도 불구하고 핫피탄에만 매몰되어 있는 스레 주민들.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실에 공포로 도망치고 싶게 된 일들이었습니다만 셋 모두 몸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이쪽을 향해 한 발짝 내딛었는데요. 그 순간 마츠 작가가 도망쳐! 하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마츠 작가의 소리를 들은 일은 온 힘을 다해 창문을 열고 발코니로 나갑니다. 그리고는 마츠 작가와 호소기를 돌아볼 여유도 없이 비상계단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체험으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게 된 일. 하지만 비상계단까지 얼마 안 남았을 때 왼쪽 다리를 잡히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일은 직감적으로 이대로는 죽는가 싶었다네요. 그리고 청난 상태가 된 일은 3층 발코니 난간을 뛰어넘었습니다. 그 순간 죽는구나 라는 걸 일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발코니에서 밑을 봤더니 창고로 쓰는 컨테이너가 있어 제대로만 떨어지면 하고 생각한 시점에서 일은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후 너무 아파서 눈을 뜨니 병원에 있었다는 일. 일은 몸이 고정되어 있어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의사를 불러 기구들이 치워지고 나서 의사가 병원에 있는 이유를 아냐고 물었답니다. 일은 학교 발코니에서 뛰어내렸던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극단적 선택할 목적으로 뛰어내린 게 아니라는 걸 의사에게 전했습니다. 의사 왈, 일은 머리에서 등에 걸쳐 강한 타박상을 입었다는 것. 그리고 왼손 손가락 뼈가 엄지 빼고 다 부러졌다는 것. 하지만 생명에 별 지장은 없고 모두 나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후 일의 엄마가 울면서 들어왔고 다행이라고 안심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일은 발코니에서 떨어지고 무려 5일간이나 눈을 뜨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엄마는 일이 뛰어내린 건 말하지 않고 지금은 여튼 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일은 왼쪽 다리에 위화감을 깨달았습니다. 봤더니 왼쪽 발목에 분명히 발목을 잡았던 것 같은 손자국이 나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손자국이 남아있다는 것보다 지금 여기서 잡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고 일은 말합니다.
그런 느낌에 일이 바짝 쫄아 있는데 마츠 작가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마츠 작가도 안색이 좋지 않았는데도 일이 잠들어 있던 5일간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선 처음에 그 여자가 교실에 나타난 후 마츠 작가는 교실을 뛰쳐나가 교무실까지 달려갔다는 것. 그리고 선생님을 교실까지 데리고 갔더니 호소기가 호흡이 없는 상태로 쓰러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자는 어디에도 없었고 호소기는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갔는데요. 그 뒤 호소기의 사망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호소기의 사인은 자기의 팔을 입속에 쑤셔넣어 질식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은 창고 천장을 뚫고 들어가 그 안에 쓰러져 있는 걸 부활동 중이던 학생이 발견했다고 합니다. 또한 구급차로 실려간 뒤 일은 병원에서 한번 눈을 떴다고 하는데요. 그때 일은 자기의 손을 입안에 넣으려고 했기 때문에 진정제를 맞고 그 후로 계속 잤다는 것. 그리고 학교는 임시 휴교. 일이 뛰어내린 날은 금요일 저녁으로 월요일에는 시장까지 참가해 학부모 설명회가 열렸다는 것. 학교에서 왕따는 없었고 이번 사건은 사고라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호소기 부모님의 희망대로 일을 크게 만들지 않기로 했다는 걸 전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해서 학교는 호소기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고만 하면서 일에 관해서도 조사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일의 엄마가 저주에 관해 질문했던 겁니다만 학교 측은 오컬트적인 것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겠다고 되받아쳤다나요. 그 후 화요일이 되어 학교는 다시 재개했지만 일에 반 아이들 대부분이 학교를 쉬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아침에 담임쌤이 자택에서 죽어있는 게 발견되었습니다. 담임쌤은 정신적인 병을 앓게 되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요일 오전 중 담임쌤의 사모가 교실까지 찾아와서 그 사람 돌려내 라고 소리쳤습니다. 이게 경찰 사태까지 불러 결국 학생들은 일찍 돌아가게 됐다는 것. 여기서 지금까지의 영문을 알 수 없는 일에 대해 일은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일의 긴 이야기를 듣다가 나름 상냥한 위로를 건네는 주민도 있는 반면 당연히 창작이라고 보는 스레 주민도 나타났지만 많은 주민들은 일의 이야기에 빨려 들어가죠. 근데 여기서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다는 걸 수상하게 여기는 스레 주민이 나타났는데요. 일은 야구부 둘이 다리에서 떨어진 사건과 호소기 사건, 그리고 담임쌤의 아내가 가세하게 된 것은 지역 TV와 신문에서 보도되었다는 것. 그리고 결국 일은 토요일까지 3일간을 입원하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 여러 사람이 문병을 옵니다. 아버지는 일의 얼굴을 보자마자 왜 뛰어내린 거냐고 야단을 쳤습니다. 일은 아버지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만 아버지는 믿어주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아버지는 일이 왕따를 당했고 왕따를 하던 애에게 입막음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결국에는 엄마를 울리는 일은 다신 하지 마라 하고 혼이 났습니다. 다음으로 문병 온 사람은 부단인과 교감입니다. 당시 상황을 물어와서 일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교감쌤이 일에게 그 후 학교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합니다. 대개 이야기는 마츠 작가에게 들었던 대로입니다만 학부모 설명회에서 일의 아버지가 있는 대로 화를 냈다는 걸 일은 처음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관과 교장쌤, 교육위원회 사람들이 옵니다. 여기서 한 이야기는 왕따가 없었던 것에 대한 확인과 당시 상황 설명이 메인이었습니다. 또한 일들이 봤던 여자는 학교 출입구 CCTV에는 찍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호소규의 부모님과 남동생도 왔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 아이의 친구로 있어줘서 고맙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일은 자기도 모르게 통곡하고 맙니다. 일은 마지막으로 호소기를 계속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고는 입원해 있는 일에게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옵니다. 우선 일의 반은 학급이 폐쇄되어 있고 다음 월요일부터 다시 교실을 열 예정이라는 것. 그리고 반에 어떤 여자애가 정신이 나가 손목을 긋는 동영상을 일제히 문자로 뿌렸다고도 하네요. 그리고 반 안에서도
여자의 귀신을 봤다는 정보가 튀어나오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일들이 봤던 여자와는 모습이 달라서 마치 작가는 거짓말이나 착각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것도 일도 마치 작가도 실제로 본 이상 환각이라고는 말할 수 없었던 거죠. 마치 작가는 아마추어이지만 될 수 있는 한 대책을 세워보겠다고 말합니다. 변함없이 얼굴 빼고는 완벽한 마치 작가의 행동력에 스레 주민들도 감동합니다. 그러던 중 일에게 어떤 여자애가 앵마기의 의식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돈은 억수로 들었지만 앵마기를 받은 후에는 몸이 가벼워졌다나요. 일은 왼쪽 발목에 손자국이 남아있는 것도 있어 정신적으로 궁지에 몰려 있었습니다. 거기서 일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여자애가 앵마기를 받았다는 신사에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신사에서는 지금은 앵마기를 할 수 없다고 하죠. 그게 그 여자에게 의식을 행한 뒤에 주지가 오토바이 사고를 일으켜 입원했다는 거였습니다. 주지는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당분간 걷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토요일이 되어 일은 퇴원했습니다. 등과 목에는 통증이 남아있었고 왼손에는 붕대를 두르고 있었습니다만 문제없이 걸을 수가 있어서 학교에 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다는 것. 오랜만에 집에 돌아와 휴대폰을 열자 저주서를 부르짖던 리얼충에게서 반 아이들에게 단체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문자에는 처음 반장과 며칠했던 의식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쓰여 있었고 리얼충은 일이 교실에서 여자를 봤던 날 이후로 한 번도 학교에 가지 않았다는 것. 리얼충의 의식이라는 건 고꾸리상 같은 것이었습니다. 강령술이긴 하지만 고꾸리상과 틀린 점은 불러내는 게 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에게 소원을 비는 거라는데요. 우선 신을 불렀을 때 술을 뿌리고 소원을 말로 해 비는 것 대신에 이쪽에서 자기 대신 뭔가를 바친다는 의식이라는 거죠. 그때 소중한 것이면 소중한 것일수록 소원이 이루어지기 쉽다는 겁니다. 거기서 대신 바치려고 생각했던 게 반장의 영혼이었다는. 장난삼아 한 것도 있던 리얼충은 지루하지 않고 자극적인 학교 생활을 빌었던 겁니다. 의식이 성공하면 켜둔 촛불이 꺼진다는데 소원을 빌었던 순간 바람도 없었는데 불이 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장은 죽은 거죠. 그런 상상 이상의 의식 내용에 잠자코 이야기를 듣고 있던 스레 주민들은 뜬금포로 놀랐습니다. 그런 계약은 악마화하는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리얼충의 문자를 시작으로 반 아이들에게서 여러 문자가 난무했습니다. 리얼충을 심하게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는 반면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었고 개 중에는 질문 공세를 하는 아이도 있어 혼돈의 카오스 상태가 계속됩니다. 여기서 리얼충의 지루하지 않고 자극적인 학교 생활이라는 소원은 그림 같은 밝은 청춘을 느낄 수 있는 나날을 상상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최악의 모습으로 자극적인 학교 생활이 되고 만 거죠. 그리고 문자에서는 리얼충이 사라지는 게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닐까 하는 이야기가 많아졌습니다. 거기서 반 아이 중 하나가 문자로 떠들어봐야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모두 한번 모이지 않을래? 발언. 다음날 학교에서 모이기로 합니다. 그렇게 문자들도 점점 안정을 찾아가서 일은 마츠 작가에게 연락했습니다. 어떤 대책이라도 있는지 물어봤더니 아마추어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프로에게 맡기는 게 제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 후 부모님의 힘도 빌려 재령을 맡길 수 있는 곳을 찾았다는데요. 반 여자애가 재령을 받고 나서 주지에게 사고가 일어났다는 소문이나 계속해서 거절만 당했다고 합니다. 개 중에선 고액을 요구해오는 사기꾼 같은 것도 있었답니다. 다만 대책이 없는 건 아니라고 마츠 작가는 말하며 반 모임에서 이야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츠 작가는 여자가 나타났던 이유에 대해 호석이가 야구부 둘이 떨어졌을 때 여자를 보고만 이후로 호석이와 우리가 있던 곳에 나타났던 건 아닌가 추측합니다. 그리고 만약 여자가 자기를 마지막으로 봤던 사람이 있는 곳에 나타나는 거라면 다음은 일이나 마츠 작가가 있는 곳에 나타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마츠 작가는 여자에 대해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갔던 리얼충에게 있어서 자극적인 사건들이 끊어지자 이래 앞에 여자가 나타나 리얼충에게 자극을 주려고 했던 건 아닐까라고도 생각합니다. 마츠 작가의 이야기는 설득력이 있었죠. 거기서 일은 리얼충에게 계속해서 자극적인 사건을 경험시켜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던 겁니다만 사람 목숨에 관계된 레벨의 자극은 무리일 거라고 마츠 작가는 말합니다. 일은 찜찜한 마음인 채로 마츠 작가와의 전화를 끊고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재령도 모두 거절당했고 리얼충에게 자극을 주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고 걔를 전학시키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리얼충은 문자로 전학은 가지 않겠다고 한 상태니 이놈이 이래반에 계속 있는 한 여자도 계속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놈의 장난 탓에 관계도 없는 호소기도 담임쌤도 죽은 거니까 그렇다면 리얼충이 죽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일은 죽을 각오를 하고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던 일은 결국 한숨도 못 자고 반아이들과 만나는 날을 맞이했습니다. 일은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아 학교까지 엄마가 데려다줬고 엄마는 주차장에서 기다리게 됩니다. 학교는 폐쇄 중이었습니다만 교장쌤이 특별히 허가를 내주고 일들에게 회의실을 빌려주었습니다. 또한 학생들을 걱정한 선생님은 회의실 앞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것. 회의실에 들어가자 아이들은 이를 걱정해줬고 마츠 작가는 다른 아이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어 회의가 시작되었는데요. 거기에는 재령을 받았던 여자애와 리얼충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스레 주민들의 기대도 올라갑니다. 개 중에는 오랜만에 낚이고 싶다는 붕어 주민도 나왔죠. 여기서 학생회 입원을 하고 있던 다카기라는 아이가 사회를 맡았는데요. 리얼충이 없다는 것에 대한 애들의 분노로 진행이 되질 않습니다. 거기서 다카기는 오늘 모인 건 앞으로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의하자는 거야 라며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다카기는 리얼충이 미운 건 알지만 리얼충을 욕한다고 한들 사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지금은 해결책을 모색하자며 반 아이들을 다독였습니다. 그러자 남자애 하나가 손을 들고 모두 말을 맞춰서 리얼충을 죽이면 해결될 것 같다는 말을 꺼냅니다. 그 의견에 찬성하는 애들, 반대하는 애들로 갈렸습니다. 거기서 다카기는 리얼충이 사라지면 해결될 가능성은 높지만 살인은 리스크가 너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더 평화적인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애들에게서 나온 의견은 학교에 부탁해 리얼충을 퇴학시키자, 재령시켜줄 곳을 찾자, 리얼충에게 계속 자극을 주자, 여자에 대한 대책을 각자가 준비해 자기는 자기가 지키자 등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 해결책을 골라보자고 하던 중 마츠 작가가 일어나더니 우리가 봤던 여자는 신이잖아. 어떤 신인지는 모르겠지만 대가를 지불하면 소원을 들어준다며. 그렇다면 한 번 더 여자를 불러내 지루하고 평범한 학교 생활을 부탁해보면 좋지 않을까?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럼 마츠 작가의 발언에 반 전체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는 분위기가 됐는데요. 그런데도 마츠 작가는 아이들을 향해 말을 이어나갑니다. 우선 리얼충을 죽인다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 그리고 리얼충을 퇴학시켜달라고 학교에 부탁하는 건 어려운 일이고 왕따를 시켜 자퇴하게 만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 여자가 언제 또 나타날지를 모르니까요. 그리고 재령을 맡아줄 곳은 찾을 수 없고 돈이 들며 부모님들이 전부 믿어준다는 보장도 없으니 모두가 살아날 수는 없다는 것. 또한 리얼충에게 계속해서 자극을 주는 일도 어렵다는 것과 개인적으로 대책을 세우자고 했는데 고삐리들이 그것에 저항해봤자 효과는 없을 거라고 마츠 작가는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안건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리얼충을 퇴학시키는 거지만 퇴학을 당해도 그 여자가 사라질지는 미지수라는 거죠. 게다가 리얼충의 소원에서는 나에게 라는 구절이 없었으니 반 아이들 모두에게 자극적인 학교 생활이 되게 해달라고 빌었을지도 모를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소원을 없었던 것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라며 마츠 작가는 말합니다. 여기까지 알기 쉽게 설명한 마츠 작가의 말을 들은 아이들 안에서는
찬반 양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만 닭하기가 어떻게 불러낼 거냐 질문하자 마츠 작가는 한 번 더 의식을 하자고 대답합니다. 다른 신을 불러내 그 여자가 오지 못하도록 빌면 괜찮을 거라는 것. 여기서 일은 그렇게 불러낸 신이 그 여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고 묻죠. 그러자 마츠 작가는 네가 판단하는 거야 라는 답을 했던 겁니다. 일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만 왼쪽 발목에 손자국이 남아있던 것도 있어 만약 그 여자가 나타난다면 그 손자국에 뭐라도 반응이 있을지도 모른다 생각합니다. 일은 의식을 성공시킬 자신은 없었으나 실천에 옮기기로 결심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오가던 중 회의실 문이 열립니다. 그러더니 들어온 사람은 무려 리얼충이었던 겁니다. 리얼충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반 아이들은 우리가 울고 싶다, 할 말 있으면 빨리 해 개자식아 등등 수많은 욕을 뿜어냅니다. 그리고 주먹이 날아가고 리얼충이 자빠지고 난리가 납니다. 리얼충이 했던 일은 용서할 수 없지만 이건 좀 불쌍하다 생각해 동정하는 일. 리얼충은 바닥에 꿇고 애들에게 도계자를 박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것, 장난으로 했던 걸 후회한다는 것, 그리고 죽은 아이들과 담임쌤을 볼 낯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리얼충은 도계자 상태로 몇 번이고 사과합니다. 아이들은 대부분 차가운 눈으로 바라봤는데요. 여자애들 안에서는 이제 됐어, 같이 대책을 생각해보자며 같은 편을 드는 녀석도 있었습니다. 리얼충을 용서할 수는 없어도 악의는 없었다는 사실에 일은 동정합니다. 그리고 리얼충을 힐난하는 걸 멈추고 회의라는 명목으로 치 작가의 설명이 재개됐습니다. 의식이 성공해 여자가 왔다고 해도 리얼충의 소원을 간단히 취소해 줄 것인가? 그렇다면 대가를 지불하면 어떨까 제안합니다. 아이들은 마츠 작가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반은 의식을 진행하는 분위기에 휩싸여 갑니다. 여기까지의 소나기 같은 전개로 스레 주민들의 기대도 함께 높아져 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대가를 아직 정하지 않았죠. 리얼충은 내 영혼을 바칠게 라고 했습니다만 마츠 작가가 거절합니다. 리얼충이 죽는다면 그것은 평온한 일상이 아니게 되니까요. 적어도 반 아이들 모두가 살아남은 상태에서 졸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마츠 작가는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츠 작가는 터무니없는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중으로 전부 쓰려고 했습니다만 졸음이 쏟아져서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밤이나 모레밤에 올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이런 글을 올린 것을 마지막으로 일에게 갑작스러운 취침 시간이 찾아오고 나중에 올릴 것을 선언하는 일. 그런 일의 절단신공에 말문이 막혀버린 스레 주민들은 마츠 작가의 제안이 궁금해 죽는 모습입니다. 말도 안 되는 곳에서 끝내. 낚시라도 전개를 예상할 수 없어. 목숨보다 중요한 거 뭘까? 궁금하다. 재미있어. 그리고 일이 스레를 떠난 뒤 스레 안에서는 뭘 대가로 바칠 것인가 라는 예상 대회가 시작되는데 언제나 쓰레기 같은 생각만 하는 스레놈들은 모두의 띵털이라는 둥 대가로 바칠 수도 없는 것들을 예상했던 겁니다. 하여간 그 후 스레에 다시 돌아온 일은 시간이 없으니까 쓸 수 있는 때까지 쓰겠다며 이야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마츠 작가의 제안이란 100년분의 수명을 반 전체가 나눠서 바친다 하는 제안이었습니다. 31명이니까 한 사람당 3년씩 수명을 내놓고 리얼충만 10년을 내놓는다면 100년이 되는 겁니다. 수명은 영혼에 비하면 대가로서의 효과는 적을지도 모르지만 반환금으로서는 충분하지 않을까 마츠 작가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큰일을 맞아왔던 반 아이들 모두는 마츠 작가의 제안에 찬성하죠. 이렇게 의식의 대가가 정해졌으니 일들은 서둘러 의식 준비에 들어갔던 겁니다. 일단은 반 여자애 중 이자카야 집 딸이 있어
가게에서 제일 고급 술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닭가게를 포함한 남자애들은 가스 점화기를 사러 나갔고 남은 아이들은 리얼충의 지휘 아래 의식에 필요한 특수한 50음도표를 만듭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아이들은 회의실에서 의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일은 왼손을 쓸 수 없어서 작업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왼쪽 발목에 격심한 통증이 옵니다. 그래서 발목을 봤더니 일의 왼쪽 발목을 잡고 있는 하얀 손이 보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일은 핏기가 가시는 느낌이 났다고 합니다. 일은 너무 무서운 나머지 돌아볼 수도 없었습니다만 등 뒤에 여자가 서 있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일이 말이 막혀 입을 뻐끔대고 있자 여자애 중 하나가 이를 보고 비명을 지릅니다. 그 비명을 듣고 반 아이들은 패닉에 빠져들었습니다. 놀라서 자빠지거나 몸이 굳거나 하며 어떡할지도 모른 상태였고 마취 작가조차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너 같은 거 진짜 싫어! 죽어! 하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애는 리얼충을 때렸던 거죠. 그 상황에 그 자리의 공기는 얼어붙습니다. 리얼충을 때린 건 음침한 캐릭터인 안경녀였습니다. 평소엔 목소리가 작았던 그녀에서 일은 아연실색합니다. 그리고 리얼충은 무슨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안경녀가 다시 한번 주먹을 내다 꽂습니다. 그러자 조금 아까까지 있던 여자는 회의실에서 사라졌던 겁니다. 이 안경녀의 행동이 리얼충에게 자극이었던 건지 반 아이들 모두에게 자극이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안경녀의 행동을 계기로 여자가 사라졌다는 건 명백한 일이었습니다. 혼란에 빠져있는 아이들에게 마취 작가가 준비 서둘러! 하고 소리칩니다. 그렇게 10분도 안 돼 준비가 끝나고 의식이 진행되게 되었죠. 의식에 참가하는 사람은 리얼충과 여자와의 연결고리가 강한 마취 작가, 그리고 그리고 사람 수를 맞추기 위해 닭하기가 뽑혔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같은 회의실에서 대기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초에 불을 붙이고 리얼충이 술을 올리며 여자를 부르기 위해 시를 읊습니다. 여자가 나타나기까지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만 일의 왼쪽 발목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그렇게 10분 정도 경과되었을 무렵 회의실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모두가 그것을 깨닫고 일쪽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왼쪽 발목에 변화는 없고 회의실에 뭔가가 있다는 느낌은 느끼고 있었으나 여자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전하는 일. 그렇지만 여자든 아니든 빌 것은 평범한 학교 생활입니다. 덕분에 모두 동요하지 않고 의식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리얼충이 평범한 학교 생활을 빌고 대가로서 리얼충 수명 10년분과 이 자리에 있는 30명의 수명을 3년씩 합계 100년분의 수명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의식 성공의 조건인 촛불이 꺼진다는 것으로 무사히 의식은 성공할 거라 봤습니다만 초가 불이 붙은 채로 부러져 버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어째서 바람도 없는데 초가 부러져 버린 건지, 일의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소용돌이칩니다. 그러자 무시무시한 비명소리와 함께 회의실 한가운데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지금까지의 모습과는 다르게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옷도 새빨갛게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더니 여자는 비명을 지르면서 비정상적으로 긴 팔을 휘적휘적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마치 거기에 바닥이 없는 것처럼 어딘가로 빨려 들어가더니 자취를 감췄던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넘어져 있던 초에 불은 꺼져 있었고 의식이 성공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일은 여기부터 후일담을 풉니다. 의식으로 재령이 된 건지 알 수 없었던 일들은 시내에서도 제일 큰 신사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신주에게 이번 사건에 대해 이야기한 결과
몇 가지 의문이 해결되었던 겁니다. 우선 리얼충이 불러낸 그 여자는 신이 아닌 강력한 악령이었을 것이라는 것. 그 여자는 신이 아니라서 쓸 수 있는 힘이 한정. 악령이 쓸 수 있는 범위라는 결과가 주변 사람들의 죽음이었던 건 아닐까 생각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반 아이들이 불러낸 건 신으로 아마추어들로서는 불러내기 어렵지만 좋은 수를 쓴 결과 가능했던 것 같다는 것. 그리고 초가 부러진 건 악령이 저항했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두의 소원이 이루어져 불이 꺼졌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일들은 평범한 학교 생활을 보내고 졸업했습니다. 리얼충은 주변에서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었습니다만 여기에서도 얼굴만 빼고 모든 게 완벽한 마츠자카가 하나라도 왕따가 있다면 평범한 학교 생활이라고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라는 말로 일축. 왕따 당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과학부였던 마츠자카는 이번 사건을 받아들이고 신앙의 길로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재령을 위해 전화를 돌렸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일이 참을 수 없었다나요. 마츠자카는 나는 도움을 바라는 자들에게 손을 뻗어주고 싶다고 일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일은 고등학교 졸업 후 전문대로 진학. 지금은 관공서 인턴으로 일하게 되어 평범한 사회생활을 보내고 있다고 하네요. 그 후로는 마츠자카와 거의 만나지 않았는데 지난주 호소기 성묘를 갔을 때 마츠자카와 재회. 그때의 사건을 돌아보고 이렇게 스레를 세웠다고 일은 밝힙니다. 의식에 현장감 쩌는 모습과 일들의 후일담을 모두 듣고 스레 주민들은 만족한 모습. 그리고 일은 계속해서 이 사건으로 잃은 게 컸다 라고 글을 씁니다. 하지만 죽은 반 친구와 담임쌤 목까지 포함 열심히 살아가겠다는 말을 남기고 일은 스레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일이 떠나고 스레 주민들이 이야기 여운에 빠져 있을 때 일이 다시 스레에 찾아옵니다. 그러더니 이야기 속에서 딱 하나 거짓말이 있었다는 걸 고백합니다. 그것은 리얼충의 수명 10년분과 반 아이들 30명의 수명을 3년씩 합쳐서 100년분의 수명을 바쳤다는 부분입니다. 실은 마츠자카가 제안했던 진짜 대가는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의 수명 3년씩이라고요. 씨발. 그럼 저도 3년 줄었나요? 살 날도 얼마 안 남은 딸핀데. 이 갑작스런 고백에 대해 평소에도 게을러 빠진 생활 리듬에 물들어 사는 주제에 자기들이 장수할 게 틀림없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은 수명 3년을 빼앗겼다며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사적을 왜 붙이냐고 지랄들도 났는데요. 이렇게 스레한이 혼란에 빠져있던 중 다시 일이 등장하죠. 그건 마지막 거짓 고백을 했던 일은 가짜였다며 진짜 일이 나타나 모두의 수명이 줄 일은 없으니 안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저도 구독자님들도 3년씩 다시 돌려받았네요. 그리고 지금부터 질문에 대답하겠다는 선언을 하죠. 그 선언 후 바로 질문을 날리고 싶었던 어느 주민은 먼저 일찍 죽은 놈은 없었냐? 이 이야기는 언제적 이야기냐? 하자 일은 그렇게 옛날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일이 아는 한 일찍 죽은 사람은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일이 스레에서 떠난 한참 뒤에도 여러 말들이 오고 가며 이 스레는 많은 스레 주민들의 기억에 남게 되며 막을 내렸던 겁니다. 일이 고등학교 같은 반 아이들과 함께 악령인 여자와 싸웠던 이야기를 풀었던 스레였습니다. 이 스레가 창작인지는 명확하진 않은데요. 꽤 임팩트도 있던 이 스레는 저도 개인적으로 재미있게 번역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어느 날의 두 채널. 내가 만났던 귀신들로 타선을 짜봤어 라는 스레를 세운 1. 그러나 이 이야기는 장난스러운 제목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공포의 명작 스레가 되는데, 내가 만났던 귀신들로 타선을 짜봤어. 1은 우선 스레 제목대로 자기가 만났던 귀신들의 타선을 발표합니다. 1번 타자 이루수 무카이 초친, 2번 타자 좌익수 우라타 선배의 룸메이트, 3번 타자 우익수 후키짱, 4번 타자 중견수 수수께끼 축제, 5번 타자 일루수 마츠리 바야시, 6번 타자 삼루수 아파트의 아이, 7번 타자 포수 손님, 8번 타자 유격수 야마세미님, 9번 타자 투수 할머니 라는 스타트 멤버 라인업으로 상당히 중량감 있는 타선을 예감하게 만듭니다. 1은 바로 1번 타자 이루수 무카이 초친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1이 고등학교 1학년 6월의 일. 상당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자란 1은 학교에 다니는데 자전거로 편도 12km라는 엄청나게 힘든 등하교 라이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1이 부활동으로 늦은 날에 어두운 귀갓길에서의 사건입니다. 1의 통학로에는 산과 밭 사이를 달리는 길이 있어 그곳에는 곳곳에 몇 채의 집이 있는 취락이 있다는데요. 거기까지 오게 되면 집까지는 5분 정도의 거리라서 1은 자전거 속도를 조금 줄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1이 문득 시선을 들었더니 그 집들 중 한 곳에 오봉 때 쓰는 무카이 초친이 보여왔다는 것으로 가문의 문양이 들어간 그 제등은 요즘 쓰는 촛불을 쓴 건지 어두운 등이 흔들흔들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잠깐 설명하자면 무카이 초친이란 조상이나 고인의 영가가 헤매지 않고 돌아올 수 있게끔 표식으로 집 밖에 달아놓는 등롱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제사 때 대문을 열어놓는 것과 비슷할 것 같네요. 그리고 오봉이란 한국의 추석이라고 할까요? 우린 음력 대보름에 치르지만 일본에서는 양력 7, 8월 한창 더울 때입니다. 그렇게 무카이 초친이란 등롱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두근거림이 멈추지 않게 된 스레 주민들은 기대!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웅성거리기 시작. 또한 1이 살던 지역에서는 7월의 중순을 오봉으로 즐겼습니다만 그때는 아직 6월이어서 1은 한 달이나 전부터 등롱을 내놓은 집이 있나?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더니 갑자기 그 등롱이 꺼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집에서 장례가 있는 걸 본 1은 그 일을 할아버지에게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그건 조상님이 마중 나온 등롱이란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의 이 이야기를 봤을 때 1이 지난날 봤던 등롱은 저승으로부터의 환영 사인이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1번 타자로 들어왔던 무카이 초친 이야기는 끝났고, 다음으로 1은 2번 타자 좌익수 우라타 선배의 룸메이트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1이 고등학교 2학년 4월경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사람 수가 부족한 체육계통의 부활동에 들어가 있던 1에게는 선수로 뛰는 선배는 없었지만 우라타 선배라는 여학생 매니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우라타 선배가 2월경에 큰 병에 걸려 도심지의 대형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운동부의 고문과 부원 모두가 돈을 객출해 모아 병문안 갈 물건을 사고 일과 주장이 운동부를 대표해 병원까지 가지고 가기로 했습니다. 이 병원은 현청 소재지에 있는 대형 병원으로 곧 고층에 있는 3인실에 우라타 선배가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 3인실 제일 안쪽이 우라타 선배의 침대로 입구 근처에 있는 침대는 빈 상태였다는 것. 그리고 가운데 침대는 커튼이 닫혀 있었지만 자리는 비어 있어도
누가 사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우라타 선배는 내일부터 학교에 갈 수 있어 라고 해 일 일행은 안심하고 농담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일들이 한창 떠들고 웃다가 슬슬 돌아가게 되어 병실 입구 쪽으로 걸어가는데 거기로 잠옷 차림의 여자애가 들어왔습니다. 그 여자애는 대충 중학생 정도로 따은 머리는 어깨에서 앞쪽으로 늘어뜨린 모습이 묘하게 어른스러워 보였다는 걸 일은 잘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여자애에게 우라타 선배가 아 어서와 땡땡짱 하고 말을 걸었습니다. 그때 우라타 선배가 여자애에게 말을 건 장면을 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나중에 퇴원한 우라타 선배에게 일이 그 머리 따운 여자애는 어떻게 됐어요? 물어보니 선배는 누구? 라고 물어왔던 겁니다. 아무래도 일 일행이 병문안 갔던 날은 우라타 선배가 있는 침대 말고는 전부 비어 있었고 그런 여자애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 게다가 같이 갔던 주장에게서도 침대는 선배 말고는 다 비어 있어서 3인실인데 쓸쓸하겠네요 라고 했잖아 라는 말을 듣고 말아 일은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일이 병실에서 봤던 생활감이 남아있던 침대와 따은 머리 여자의 정체는 알 수 없는 채 이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일은 드디어 클린업 라인인 3번 우익수 후키짱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스포츠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치규 구독자님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클린업이란 강타자 3인조를 뜻하는 말인데요. 즉 3, 4, 5번 타자를 이르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주자를 일수할 수 있는 힘을 가진 타자들이죠. 이것은 간단히 말하자면 상상 친구 이야기 모양입니다. 역시 상상 속의 친구 말고는 친구가 없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는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만 설명하자면 어릴 때 자주 겪는 체험으로 이 상상 속의 친구라는 건 이매지너리 프렌드라고도 칭하고 있습니다. 이 후키짱 이야기는 일이 초등학교 2학년인지 3학년경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일은 여름방학 전반을 거의 외갓집에서 지냈습니다. 그런 일의 할아버지는 손자를 귀하게 여겼는지 일이 집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플스나 건프라 모델 등을 준비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며칠도 되지 않아 지겨워진 일은 집 별채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별채는 안채에서 복도로 이어져 있었고 그 복도에서는 정원풍의 마당을 내다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의 말로는 별채에는 할아버지가 모아둔 도감이나 전쟁 자료 등이 보관되어 있던 모양으로 아직 어렸던 일은 도감에 푹 빠져 매일 읽었다나요. 여기까지 이야기하던 일은 천천히 별채에서 후키짱하고 몇 번이나 같이 지낸 적이 있어 라는 말을 꺼냅니다. 일의 기억으로는 조금 위의 여자애가 점심때가 지나면 정원 앞 울타리에서 얼굴을 내밀어 일은 복도 샤시문을 열어 그 애를 별채로 부른다는 비밀 데이트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도 후키짱도 서로 말수가 적어 그다지 이야기를 나누진 않았습니다만 일은 후키짱과 있는 것으로 안심하고 몇 시간이나 별채에 있을 수가 있었다네요. 그러던 어느 날 별채에서만 지내는 일을 이상하게 생각한 할머니가 별채에서 뭘 하느냐고 일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일은 후키짱하고 있어 대답 할머니에게 후키짱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갸웃거리며 그날 밤 일에게 들은 이야기를 할아버지에게 말한 것 같다고 일은 말합니다. 하지만 당시 이미 치매가 시작된 할머니의 말을 할아버지가 제대로 들어줬을 리도 없어서 할아버지는 일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친구가 생겼구나 잘됐다 라고만 했다고 하는데요. 왠지 그날을 기점으로 후키짱이 일의 앞에 나타나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이 그때의 일을 확인해 보려고 해도 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할아버지도 치매로 시설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얼마 전 귀향했을 때 일은 후키짱이 얼굴을 내밀었던 그 울타리 너머는 어떻게 돼 있을까 신경이 쓰여 울타리 너머 쪽으로 돌아 들어가 봤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곳은 길을 끼고 숲이 펼쳐져 있을 뿐으로 잡초에 섞여 머위라는 식물이 군생에 있었다고 하면서 일은 후키짱의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그러자 여기서 3번까지의 이야기를 마친 일은 걱정이 됐는지 읽는 사람은 있는 거야 라며 스레 주민들에게 묻죠. 거기에 대해 바로 보고 있어 라며 한가함을 주체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많던 중 친구라고는 2차원밖에 없는 게 당연한 스레 주민들을 대표하는 듯한 상상 친구라도 좋으니까 친구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놈도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일은 다시 시작. 다음으로 4번 타자 중견수 수수께끼 축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일은 중학생 때까지 자주 아버지와 낚시를 나갔었다고 합니다. 밖에서 묵으면서 밤새 방파제에서 낚시를 한다는 여름방학 정례 행사였다나요. 그리고 일이 중학교 1학년 때 언제나처럼 아버지와 낚시를 갔는데 차로 가던 중 아버지가 길을 헤매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날 일과 아버지가 목표로 했던 언제나 갔던 항구에서는 제방을 강화하는 공사가 있던 모양으로 서둘러 다른 낚시 포인트를 찾게 되었다는 것. 하지만 일들은 산에서 태어나 자랐기 때문에 이 주변 땅에 대한 감각은 없었습니다. 그 결과 길을 잃고 만 겁니다. 그런데도 한참을 가다 보니 어촌 같은 마을로 내려가는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시간이 밤 8시를 넘돌고 있었는데도 그 마을은 굉장히 밝았다고 일은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점점 많아졌고 지나치는 사람들은 유카타 같은 차림으로 와서 어디까지나 여름축제 같은 광경이 일들 앞에 펼쳐집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야기하던 일은 갑자기 스레에서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그때의 스레 시간은 자정을 넘고 있어서 일이 아무래도 잠이 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술을 마시고 글을 썼다나요. 그렇게 한참을 안 나타나던 일은 다음날 나타나 이야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들이 헤매다 들어간 마을길은 원래부터 차 한 대가 겨우 지날 정도의 좁은 길이었는데요. 앞으로 나아가다 보니 그런 좁은 길 양쪽에 점점 많은 포장마차가 나타납니다. 그런데다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로 길은 가득 메워지고 일들의 차는 부득이하게 서행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 빠져있던 일은 아버지에게 차 돌려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려고 아버지를 봤더니 아버지는 험악한 표정으로 뭐라고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자세히 들어보니 아버지는 무려 불경을 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들은 일은 처음엔 아버지가 이상해졌나 생각했습니다만 아버지가 왜 불경을 외우고 있는지 일도 바로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일들이 타고 있던 차 주변에서 펼쳐지는 활기에 차 있어야 할 축제에서 소리가 전혀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들의 차는 에어컨을 켜놨기 때문에 창문을 완전히 닫아놓고는 있었지만요. 그런데도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목소리나 포장마차에서 뭔가를 굽는 소리 등등 축제라고 한다면 그 떠들썩함이 들려올 텐데 마치 소리를 죽인 TV처럼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일들의 차를 신기하다는 듯 피할 뿐으로 결코 폐를 끼치거나 창문을 두드리거나 하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태의 길을 차로 50m 정도 나아갔더니 시야가 열리고 일들의 차는 선착장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선착장에는 작은 어선이 10대 정도 정박해 있었고 일의 눈에는 현실의 배로 보였습니다만 들어서 있는 배들 제일 안쪽에 번쩍번쩍 빛나는 큰 목조선이 보였던 겁니다. 그 목조선은 배 전체에 여러 곳이 빛나고 있었고 돛까지 달려 있었는데요. 증기로 배를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는 연통도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축제에 와 있던 군중은 그 배를 행복한 듯 바라봤다는 모양으로 그 목조선과 그것을 바라보는 군중들 사이로 일들의 차가 뛰어든 형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이 한동안 그 번쩍대는 목조선을 보고 있는데
드디어 아버지는 천천히 차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무흥 축제마을을 빠져나와 일은 겨우 일반길로 돌아왔다는 걸 느끼죠. 그러더니 아버지는 차의 창문을 전부 열고 안심한 듯 살이 때는 저런 일도 일어나나 보다 며 중얼거렸습니다. 설명드리자면 살이라는 것은 초승달과 보름달의 전후 5일간 정도의 기간으로 밀물과 썰물 차이가 극심한 시기로서 일반적으로는 플랑크톤이 늘어나 고기가 잘 잡히는 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일과 아버지는 이날 고기는 전혀 낚지도 못했고 게다가 돌아와서 조사해봤더니 일들이 봤던 수수께끼 축제에 관한 정보는 전혀 없어서 자기들은 대체 뭘 본 건지 일은 지금도 이상하게 생각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수께끼 축제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쉬지 않고 일은 5번 타자 1루수 마츠리 바야시를 바로 시작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일이 초딩에서 고딩이 될 때까지 계속 이어졌던 이야기인 모양입니다. 일은 초등생 무렵부터 홀로 잠들 수 없는 밤에는 가끔 멀리서 피리와 큰 북이 연주되는 마츠리 바야시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들리는 건 몇 년에 한 번 정도로 그것은 반드시 여름에 내리는 소낙비 뒤에 선선한 밤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마츠리 바야시란 축제 때 연주되는 음악으로 일본 전통음악 장르의 하나입니다. 그 마츠리 바야시는 효토코가 춤을 추는 것 같은 즐거운 리듬이 반복되며 소리는 점점 멀어져 가고 일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언제나 모르는 새 잠이 들어버렸다고 합니다. 효토코에 대해서도 설명드리죠. 이 이야기 복잡하네요. 효토코란 축제 때 쓰는 입이 삐쭉 나오고 눈이 짝짝이인 가면입니다. 이걸 쓰고 춤을 추거나 하죠. 그리고 못생긴 남자를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초딩 때부터 그런 마츠리 바야시를 듣던 일도 중등이 되어 드디어 그 마츠리 바야시는 뭐지? 라는 의문이 생겼죠. 그래서 그 정체를 확인하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일이 제일 먼저 생각했던 건 본가 뒤편에 있는 신사의 카구라춤 설이었습니다. 일이 살던 지역에서는 모내기철이 가까워지면 카구라춤 준비가 시작되고 관계자가 마을회관에서 연습을 한다는 것. 카구라춤이란 신사에서 신에게 제사 지낼 때 무녀들이 나와 추는 춤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다들 보셨겠지만 너의 이름은 이라는 애니에서 미야미즈 미츠하와 동생 요츠하가 무녀복을 입고 같이 추던 그 예쁜 모습을 우리 구독자님들은 잘 기억하실 듯 싶네요. 그리고 연습은 5월 초 골든위크 전에는 춤의 복납이 끝나기 때문에 일에게 들리는 계절에서 벗어난 마츠리 바야시는 카구라 춤의 곡을 연주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실력이 녹슬지 않도록 연습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은 그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카구라를 관리하는 입장이었던 친할아버지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이 할아버지에게 이상한 음악이 들리는데 뭐 아는 거 없어? 누가 연습하고 있는 건가? 물어보니 그 말을 들은 할아버지는 눈을 가늘게 뜨더니 나에겐 이미 들리지 않게 됐지만 예전에는 자주 들렸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냐? 라면서 할아버지가 휘파람으로 부른 것은 일이 들었던 그 음악과 똑같은 것이었던 겁니다. 그걸 들은 일은 멜로디를 할아버지에게 안 알려줬는데 할아버지가 그 음악을 휘파람으로 분 것에 적잖이 놀랍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놀라고 있는 일에게 그건 밭의 신의 축제야. 이제 나에게는 들리지 않아서 신이 사라진 건 아닌가 생각했는데 아직 계시구만 하면서 웃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말로는 카구라 연습은 근처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마을회관에서만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마츠리바야시 음색은 일이 고등학교를 졸업해 그 지역을 떠날 때까지 계속해서 들렸다는 모양으로 마지막으로 일이 들었을 때는 대학교 수험 공부를 하던 날, 역시나 소낙비가 내린 후에 선선한 밤이었다고 합니다. 그 음악을 들으면서 일은 창문을 열고 지난해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일이 고향의 귀성에도 더는 마츠리바야시가 들리는 일은 없다네요. 이렇게 끝이 나니 일의 이야기를 다 들은 스레 주민들은 예성애로 좋은 이야기를 들려줬다며 이를 칭송합니다만 일 본인은 잠깐 중단, 너무 마셨어 라며 이틀 연속 알코올을 들이키며 글을 올린 걸 스스로 자백하는 알중 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음날 낮까지 기다리는 일 없이 일의 이야기는 바로 6번 타자 삼루수 아파트의 아이 이야기로 옮겨갑니다. 이 이야기는 일이 초등학교 4학년 봄. 이 한 시기만 일은 가정사정으로 본가에서 떨어진 현청 소재지가 있는 삼촌의 맨션에서 신세를 지게 됩니다. 거기 살고 있던 일의 사촌 동생은 일에게 엄청 잘 대해주었고 그 맨션에 사는 다른 아이들에게도 일을 소개해줬다네요. 그래서 일은 맨션 중앙 정원에서 모두 모여 같이 놀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앙 정원에서 놀고 있을 때면 다르마상가 고론다 라는 놀이를 할 때에만 이상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다르마상가 고론다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와 비슷한 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규칙은 아파트 아이가 온다면 해산이었던 겁니다. 그럴 것도 중앙 정원이 있는 맨션 뒤쪽으로 수풀이 있고 그 수풀 안쪽으로는 작은 목조 아파트가 있었다는 건데요. 그 아파트 아이가 맨션 중앙 정원에서 하는 다르마상가 고론다 놀이에 어느샌가 끼어드는 일이 있다나요. 그리고 그 몰래 끼어드는 애가 살아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도 이 맨션 안에 사는 아이들 사이에서는 암묵적으로 알려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다르마상가 고론다를 하며 놀고 있었을 때 일이 순례를 할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그날은 일과 사촌 동생을 포함 맨션 아이들 6명 정도가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이 몇 번을 다루마상가 고론다 한 뒤 뒤를 돌아봤을 때 중앙 정원 구석 쪽에 모르는 남자애를 발견했습니다. 그 아이는 작은 키에 짧은 머리를 한 아이로 옷차림도 보통이고 귀신 같은 느낌도 없었습니다만 원래부터 맨션 안으로 들어오려면 오토락으로 되어 있는 맨션 통로를 지날 필요가 있었고 또한 일이 모르는 맨션 아이였다고 해도 같이 노는 다른 아이들이 알아차릴 텐데요. 일은 섬뜩한 생각으로 몸이 떨립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확증이 없으니 일은 그대로 다르마상가 고론다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일이 다르마상가 고론다 라며 뒤를 돌아볼 때마다 그 아이는 점점 일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정원 나무 그늘에서 배전반 밑으로 그리고 결국엔 바로 눈앞에 배수관 그늘까지 거리가 좁혀지고 있던 일은 이 아이한테 터치당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생각. 그 생각으로 무서워서 어떻게 할 수도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일이 다르마상가 하는데 누군가가 일의 어깨를 톡 하고 터치했던 겁니다. 극심한 공포로 일의 소중이가 오줌을 지르려고 합니다만 조심조심 뒤를 돌아본 일의 눈에는 즐거운 듯 시작 지점으로 돌아가고 있는 맨션 아이들의 모습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는 아무 일 없이 모두가 순서대로 순례를 하거나 다른 놀이를 하거나 하며 저녁이 되어 헤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엘베 안에서 사촌 동생이 갑자기 일에게 혼자 끼어들었던 남자애 봤는데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이 물어봤더니 동생은 자기가 순례였을 때도 모르는 남자애가 섞여 있었다고 말하면서 이게 처음이 아니며 다르마상가 고론다 할 때뿐만이 아니고 모두 게임보이를 가지고 나와서 같이 놀 때도 신기하다는 듯 들여다보는 남자애는 목격되고 있었다나요. 그러자 여기서 지금까지 일의 이야기가 그다지 무서운 느낌이 없는 게 많았던 것도 있어 이 이야기는 그래도 무서웠는지 한 방 얻어맞은 형국의 스레 주민들이 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은 맨션 내에서의
다르마상가 고론다 규칙을 떠올리고 해산 안 해도 됐던 거야? 며 동생에게 물었답니다만 그때 사촌 동생이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 모양으로 일단 사촌 동생은 누구라도 같은 편으로 들여주는 좋은 녀석이구나 감탄했던 건 기억난다고 하네요. 그러더니 일은 다음 오봉 때 동생을 만나면 그때 일을 물어보고 싶다면서 이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그러는데 자기도 가끔 마츠리 바야시 음악이 들린다는 이비인후과 검진이 불가피한 주민도 나타났는데요. 일의 말로는 인터넷 검색하면 마츠리 바야시가 들리는 사람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야기할 7번 타자, 포수, 손님이라는 이야기는 일이 외갓집에 맡겨졌을 때의 이야기로 그것은 일이 상상 친구인 후키짱과 오붓하게 보낼 시기와 겹치는 후키짱의 스피노프, 즉 외전격인 이야기입니다. 일의 말로는 후키짱과의 사랑의 보금자리였던 그 별채는 선대가 운영했던 가게터라는 것. 그날 일은 텐마루에 엎드려 할아버지가 준 건프라 모델 즈고쿠와 제트 건담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향인 텐마루는 석양이 강했던 게 인상 깊게 남았다는 일은 커튼을 칠까 망설이면서도 건프라 모델을 가지고 계속 놀았죠. 그 후 드디어 제트 건담과 즈고쿠의 싸움이 점입 가경으로 접어들었을 때 뭐시 하고 일에게 말을 거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라는 뜻이겠죠. 깜짝 놀란 일이 얼굴을 들었더니 어느샌지 어떤 남자가 창문 샤시를 끼고 그 너머에 서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은 석양이 강해 그림자져 있어 일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양다리를 모으고 허리를 곧게 편 자세 좋은 남자의 모습을 일은 잘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일은 할아버지 지인분이 찾아온 건가 생각. 어린애이면서도 엎드려 있는 건 실례라고 생각해 일어나서 샤시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그때 일이 남자를 자세히 봤는데 목덜미가 가려지는 챙이 달린 낡은 모자를 쓰고 있었고 다리에는 각반을 하고 있었으며 허리에는 철제 수통을 차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일이 별채에서 읽었던 할아버지의 전쟁 자료집에 나오는 옛 일본 병사 그 모습 그대로였고 현재 일은 그것을 육군 군복이었다 인식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텐마루에 서 있는 일은 일어서면 그 남자와 거의 같은 높이가 되기 때문에 눈앞에 남자의 얼굴이 있었던 건데요. 그런데도 역시 남자의 얼굴은 확실히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일은 서서히 눈앞에 남자가 살아있는 인간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없게 되어 그냥 서 있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갑자기 이 댁에 이즈카 게이치님 계신가요? 하고 일에게 물어봤습니다. 또한 그 목소리는 유리 샤시 너머인데도 잘 알아들을 수 없는 게 아닌 너무나도 뚜렷하고 밝은 목소리여서 일의 마음속에서 위화감이 일어납니다. 그 이이즈카라는 건 일 할아버지 성씨는 맞는데 게이치라는 이름은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이 남자의 물음에 대해 일은 어떻게 대답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아니면 아무 말도 안 했는지조차도 기억이 없답니다. 그런데도 남자는 이 댁에 이즈카 게이치님 계신가요? 일에게 다시 같은 어조로 물어옵니다. 일은 남자의 표정이 보이지 않는 것과 석양으로 새빨갛게 물든 마당이 맞물려 무서워져 아무것도 못하고 맙니다. 이미 이 시점에서 일의 머릿속은 텅 비어버립니다만 남자의 세 번째로 숨통을 끊는 이 댁에 이즈카 게이치님 계신가요? 라는 마지막 크리티컬에 일의 눈물샘과 사타구니는 임계점을 맞아버리죠. 결국 일은 맨션 이야기와 이 이야기 2화 연속으로 지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자 일의 울음소리를 들은 할머니가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남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일은 말합니다. 그리고 일은 할머니에게 손을 잡혀 부엌까지 끌려갔습니다만 뒤를 돌아봤더니 거기엔 제트 건담과 즈고크가 긴 그림자를 만들고 있을 뿐으로 남자의 모습은 이미 없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장례식에서의 일. 일은 할아버지에게 당시의 섬뜩한 체험을 이야기해 봅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전쟁 뒤 바로 몇 명인가 생환병이 찾아온 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할아버지의 형님은 육군으로 전시 중에 남쪽의 어떤 섬에서 실종되었습니다만 그 형님 이름이 이이즈카 게이치라는 것. 전쟁이 끝나고 무사히 생還한 군인이 할아버지 집으로 형님의 소식을 가지고 와 아직 돌아오지 못한 할아버지의 형님을 기다리는 가족을 염려해줬던 일이 몇 번 있었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일의 이야기를 듣고 그건 전우가 찾아와 주신 거구나 하면서 불단을 오랜 시간 바라봤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만 지금도 건담 오다쿠라는 일은 이 당시의 기억이 트라우마가 되어 샤 아즈나불이 전용으로 타던 즈고쿠마는 손대기 어려워졌다나요. 그리고 계속해서 8번 타자 유격수 야마세미님이 시작됐습니다. 일은 처음에 이 이야기는 짧다 선언하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시다시피 깡촌에서 자란 일은 옆 시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기 위해 자전거로 편도 12km의 길을 달리고 있었는데요. 그런 하드워크에 질려버린 일은 원동기로 갈아타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 어느 날 부활동에서 돌아오던 토요일 대낮에 일은 중고 스쿠터로 강둑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는데 강 건너 밭 위를 일과 나란히 나는 하얀 새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강 건너까지의 거리는 멀어서 보통의 새의 형태까지 확실히는 확인할 수 없을 텐데 일이 그 새의 모양을 똑똑히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새는 그 크기가 가볍게 일의 키 정도는 되었다고 합니다. 깜짝 놀란 일은 스쿠터를 세우고 그 새를 관찰했더니 그 모습은 도검에서 봤던 적이 있는 야마세미였습니다. 야마세미는 호반새의 일종으로 뿔 호반새라는데요. 전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냥 야마세미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야마세기의 크기는 비둘기와 비슷한 크기일 텐데요. 거기서 이상한 생각이 든 일이 멍하니 보고 있는데 야마세미는 그대로 건너편 산 쪽으로 날아가서 일의 앞에선 자취를 감추고 말았던 겁니다. 또한 일이 살던 지역에 야마세미는 없습니다만 일은 지금도 그건 야마세미님이었다고 생각한다 라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그렇지만 이 야마세미님 이야기는 아무래도 스레 주민들 마음을 찌르지 못한 모양으로 주민들은 오로지 욕실에서 머리 감을 때 다르마상과 고론다를 떠올리면 귀신이 몰려온다 라는 수수께끼의 도시전설에 집중.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구부려 눈을 감고 머리를 감는 자세가 다르마상과 고론다처럼 보이는 데다 물이 있는 곳은 귀신이 모이기 쉽고 집안에서도 주방이나 욕실 등은 귀신이 모이기 딱 좋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감는 중에 여러 번 머릿속에서 다르마상과 고론다를 생각하던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창백한 얼굴을 한 여자가 등 뒤에서 어깨 너머로 당신의 얼굴을 핏발선 눈으로 째려보고 있는 것을. 자, 당신은 지금 씻을 시간입니까? 몇 번을 말하지만 안 됩니다. 다르마상과 고론다만은요. 이건 구독자님들도 무서운 상황이겠네요. 머리 감을 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는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드디어 1의 9번 투수 할머니가 시작됐습니다. 이것은 일과 같이 살던 친할머니 이야기인 모양입니다. 일의 할머니는 항상 상냥하고 음치였던 일에게 열심히 노래를 가르쳐 주었다는데 그런 할머니가 일은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맞벌이였던 일에게 항상 저녁을 차려주던 할머니는 부모님과도 같은 존재였다고 일은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할머니도 음식에는 엄격해서 정원에서 기른 야채를 남기는 건 절대 허락하지 않았던 모양으로 일의 말로는 옛날 사람이라 거의 일식 중심이었다라는데요. 할머니가 만든 요리는 정말 맛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할머니도 일이 6학년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맙니다.
그 상황에 대한 일의 설명은 전날부터 몸이 좋지 않았던 할머니가 마을에 하나밖에 없는 슈퍼에서 장을 보고 돌아올 때, 역시 마을에 하나밖에 없는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건너버려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식을 들은 일이 학교 선생님 차로 병원까지 갔을 때는 할머니는 이미 호흡이 없었습니다. 그 후 병원에서는 지금까지 우는 걸 본 적이 없던 일의 아버지가 침대에 매달려 울었다는 것. 또한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살리려던 의사에게 아무래도 안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됐어요. 했더니 잠시 후 의사가 시간을 알려 일도 할머니가 정말로 돌아가신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친척들이 병원으로 모였고 모두가 놀라움과 슬픔에 휩싸였습니다만 일은 아직 할머니가 돌아가신 게 실감이 안 나 응급실이라는 게 별거 아니구나. 사촌 동생하고 만나는 건 오랜만이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일에게 있어서 아침에 미소로 학교에 가는 걸 배웅했던 사람이 눈앞에서 머리에 붕대를 감고 누워있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도 머리로는 할머니가 이젠 없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만 감정이 따라가질 못해 그 후 철야도 장례식도 실감이 나지 않은 채 일은 결국 화장터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게 화장터에 도착한 일은 여기서 울지 않으면 평생 후회한다 생각했는데요. 아무리 해도 눈물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통곡하던 숙모들이 할아버지에게 혼나 쫓겨날 때도, 그 뒤로 모두가 밥을 먹으면서 할머니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할 때도, 새하얗고 작은 할머니의 유골이 돌아왔을 때도 일은 아무리 해도 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일이 할머니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한 달이 지나고 오봉에 들어가게 된 어느 날, 일은 아버지에게 도서관에 책을 반납하고 오라는 말을 듣습니다. 거기서 일은 몇 권의 책이 들어있는 토트백을 짊어지고 걸어서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한여름 무더운 날에 일은 논두길을 지나 15분 정도 걸어가면 있는 도서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직원은 백에서 책을 꺼내 대출카드에 기록된 이름과 일을 번갈아 보며 수상하다는 듯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깨달은 일은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대신 책을 반납하러 온 것을 직원에게 알립니다. 그러자 직원 아주머니는 유감의 뜻을 표하며 일에게 한 장의 카드를 건네고 이거 너희 할머니 건데 필요 없으면 이쪽에서 처분해도 되는데 어떡할래? 하고 묻습니다. 일은 하면서 카드를 받아 도서관을 나옵니다. 일이 말하길 지금은 이 도서관에서도 거의 바코드나 태그로 관리되고 있답니다만 당시엔 지금 사진처럼 손으로 쓰는 카드가 주류로서 책을 빌릴 때는 도서관에서 지급되는 이 카드에 대출 날짜와 책 제목을 쓰고 책과 교환해 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은 집으로 돌아가는 논두길을 걸어가며 아무 생각 없이 할머니의 도서카드를 봤습니다. 할머니는 아마도 독서광이었는지 카드는 빌렸던 책 제목으로 가득했고 그 대부분은 역사에 관련된 책이었는데요. 카드 아래쪽, 즉 최근에 빌린 책 제목에 일의 눈이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양식의 기본 함박스테이크라고 쓰여 있었던 겁니다. 다수 존재하는 바람에 일이 연장전을 제안하자 스레 주민들은 솔직하게 졸라대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렇게 일의 추가 이야기 쪽문의 그림자가 시작됐습니다. 이것은 일이 중학교 3학년 여름에 체험한 이야기입니다. 일이 다니던 중학교는 같은 학년이 20명밖에 없어서 모두가 친구처럼 지냈던 겁니다만 그 중에서도 오야마와 오자사 그리고 테시마라는 일과 특히 사이가 좋았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셋과 이를 포함한 넷이 한번 페어 탐험을 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페어가 있는 곳은 일의 집에서 그 카구라춤 신사로 이어지는 길 중간에 있는 그 고장의 수호신을 모시는 숲에 숨어 있는 것처럼 세워져 있었다는데요. 그건 단층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이 들었던 이야기로는 그 폐허에는 예전에 딸 하나와 그 부모님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만 어느 날 아버지가 일하다가 사고로 죽어 그 후 남은 엄마와 딸이 야반도주했다는 것으로 그 외에도 여러 사연이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이리 말하길 전부 다 미심쩍은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일단 일들 넷은 그 폐허에 침입하기로 한 거죠. 여기까지 얘기하고 일은 이 이야기가 중학교 3학년 때가 아니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중학교의 친구들과 모였을 때의 이야기였다는 것을 기억 보정하여 다시 이야기를 속행했습니다. 그리고 일들 넷 중에 한 명, 오자사만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서 오자사의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으면 뭔가 찍히는 건 아닐까 신들이 나며 일들은 폐허 화장실 창문이 열려있는 걸 발견하고 거길 통해 안으로 침입했습니다. 그 폐허 안에는 가재도구들이 거의 남아있었고 싱크대 위에 접시가 놓여있는 것 등을 봐도 일은 어디까지나 야반도주했습니다 라는 분위기를 느꼈다네요. 게다가 벽에 걸려있는 달력은 2000년 4월 달력으로 그건 당시에 봐도 꽤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은 침입했던 집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넓었다고 합니다. 그 구조는 거실과 주방, 그리고 서양식 방이 2개 있었고 그 외에 아이 방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 일들 넷은 그 넓은 집 모두를 오자사의 휴대폰으로 동영상이 남겨나갑니다만 당시 휴대폰 성능으로는 한 번에 30초밖에 찍을 수가 없었던 모양으로 그것으로 인해 오자사가 투덜거렸던 걸 일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 방으로 들어갔더니 왠지 대량으로 흩어져 있던 산더미 같은 수건들에 책가방이 섞여 들어가 있다는 상황으로 그걸 본 일은 나름 분위기 있었다며 당시를 회상합니다. 일들은 아직 해가 중천일 때 침입했던 겁니다만 숲속에 세워진 단층집에는 해가 들지 않았고 어둠과 곰팡내로 일은 눈알이 돌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침입한 집은 더럽기만 했지 특별히 무슨 부적이 잔뜩 붙은 것도 아니어서 맥이 풀린 넷은 마지막으로 현관을 찍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넷은 일의 집으로 돌아와 찍어온 동영상을 확인해가며 모두 과자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방을 찍은 영상이 재생되는데 오야마가 어? 하며 뭔가 깨달은 듯한 소리를 냈던 겁니다. 계속해서 오야마는 부엌 쪽문에 누가 찍혀있어 라는 거죠. 그래서 일들이 다시 돌려 재확인하자 분명히 부엌에 있는 쪽문의 불투명 유리 너머에 사람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당시 휴대폰 화소라고 해야 300만 화소 정도로 화질은 깨끗하진 않았지만 그 사람 그림자는 분명히 사람의 형상으로 인식할 수 있었고 그것도 핑크색 치마를 입은 키가 큰 여성처럼 보였습니다. 그걸 본 일들 넷은 무섭다기보다 먼저 우와! 찍혔어! 위험해!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일들은 그것 말고도 다른 게 찍히지 않았을까 차례차례 영상을 확인해 나갔습니다만 거실 영상은 창문으로 나무들이 보이는 것만 있을 뿐으로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그 뒤로도 영상들을 확인합니다만 서양식 방들도 그 아이방 영상에도 아무런 이상한 점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 점점 냉정을 찾아가던 일들은 조막과 불투명 유리에 비치던 사람 그림자도 그건 빛의 굴절로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결론을 내렸고 그럼 네가 확인하고 와 라며 누군가 말하면 노 땡큐다 노 땡큐 또 누군가가 돌려주면서 서로 떠들며 마지막 동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이 마지막 영상은 아이방을 나온 직후부터 시작해 현관을 10초 정도 찍은 것이었다는데요. 이 현관도 역시 불투명 유리로 되어 있고 세로로 알루미늄 창살이 덧대어 있어 열면 드르르륵 하는 소리가 나는 종류였다고 일은 말합니다. 동영상에서는 집안이 어두운 탓도 있어 불투명 유리 너머 바깥은 그런 대로 밝게 찍혀 있었다네요. 그리고 현관을 찍고 5초 정도 지났을 때 영상 안에 태시마에 아무것도 없네 빨리 나가자 하는 음성이 나오고 그걸 신호로 카메라가 현관 쪽으로 멀어지려던 그때
화면 끝에 불투명 유리 너머로 아까 그 여성의 실루엣과 푸른 작업복을 입은 남성의 실루엣이 갑자기 들어왔던 겁니다. 게다가 그 후 덜컥 하면서 자물쇠를 여는 듯한 소리가 난 곳에서 동영상은 끝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동영상이 끝나자 일들 넷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쪽문 불투명 유리 너머에 찍혔던 여성을 실제로 본 놈은 없었는데 현관 쪽에서도 그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게다가 조용한 폐허 안에서 필사적으로 소리를 내지 않고 행동했던 일들이 자물쇠를 열려는 소리를 놓칠 리도 없었고, 이러저러 생각을 되돌리는 동안에 모두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에 휩싸이다가 휴대폰 주인인 오자사는 울상이 되어 그 동영상을 모두 지워버렸다고 합니다. 결국 그날은 친구 셋과 함께 일에 집에서 머물렀고 아침까지 파이널 판타지 10을 하면서 보냅니다. 그리고 현재 그 폐허는 살 사람이 나와 일반 가족이 살고 있는 것 같다고 일은 말하는데요. 일은 이 사건이 트라우마가 되어 샤 아즈나블 전용이던 지고코에 이어 화장실 불투명 유리도 영 힘들게 되고 말았던 겁니다. 이것으로 연장전에 들어간 일의 쪽문의 그림자는 끝나고 스레 주민들의 찬사가 날아오게 되며 이 스레는 막을 내렸던 겁니다. 일반인들과는 다른 많은 심령 체험을 했던 일의 이야기가 꿀잼이었던 스레였습니다. 상상 속의 친구에다가 스마트폰 데이터 용량이 초과될 때까지 쓰시는 구독자님들께서도 공상안의 친구들로 타선을 짜 댓글란에 발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물론 저는 반쯤 죽어나가겠지만요. 귀희를 암살하고 싶은 구독자님들인 치규 사마들께서는 제 노고가 저를 암살하는 중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구독자님들 부르는 말로 치규사마 어떠세요?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치규!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